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뭐 또 한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도 되고, 부동산 정책이 좀 뭐 답답하다는 얘기들만 하고, 지역적으로 뭐 어디는 좀 분양 관련돼서는 또 뜨거운 열기가 보인다, 뭐 이런 지역적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자, 오늘도 저희에게 인사이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해안을 주실, 해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해안을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못 찍었습니다. 예, 지났죠. 자, 오늘 주제는 지금 외곽 지역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곽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뭐 축구 전반 후반 쉬는 시간 이런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외곽 지역이라 하면 수도권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서울 강남 서울도 포함한 외곽 지역인가요? 일단 지방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수도권의 움직임만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이제 수도권. 예,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올랐던 곳은 주로 도심 중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도심보다는 그동안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던 외곽 지역에 주목해야 된다. 뭐 그런 이유고요. 종류로는 당연히 뭐 아파트를 얘기하고. 닥터 아파트를 만드셨으니 아파트를 또. 자, 곽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는 지금 외곽 지역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좀 소강 상태죠. 예, 소강 상태. 겨울 한 4, 5개월 동안 집값이 보합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뭐 8, 90% 현재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월 말경부터 뭐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4월 한 중순 현재는 전반적으로 급매물은 거의 다 팔리고 정상 시세 물건까지 와 있는데 조금씩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인서울, 서울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흐름은 계속 인서울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뭐 전문가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봐도 이제 뭐 인서울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분야는 어디냐면은 결국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현재 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한 30만 세대에 이르는 무주택 세대가 있는데, 이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바꿔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뭐 가계 대출도 많고 또 이 대출을 풀었다가는 또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좀 이제 전세가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좀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뭐 올해까지는 크게 오르기는 힘든 구조이지만은 한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세난은 뭐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외곽 지역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무주택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결론이 난다면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난 신문 기사, 뭐 일종의 또 프레임이나 아니면 단기 팩트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법이 이제,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얘기인데, 주차장법이 이제 자꾸 문콕인가 그게 발생하니까 이제 20cm 더
넓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서 다세대 빌라 공급이 이제 많이 줄 거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제 다세대라는 게 기존의 개념에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그냥 젊은 부부에서 이제 아파트 가기 전까지 이제 디딤돌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공급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규제 뭐 필요한 규제이긴 하지만 강화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모든 거에 다 연관성이 있겠죠. 그런 이제 건축 규제도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요. 또 건축비도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주 52시간 그것 때문에 한 1.5배는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국내 이제 내국인들 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다 뭐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이렇게 쓰게 되고요. 또 뭐 그런 건축 규제뿐만이 아니고 뭐 가장 크다면은 현재는 이제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 규제가 가장 크거든요. 집단 대출이 안 나오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런 뭐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도 뭐 거의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2015년도 6년도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많이 늘었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18, 19년도에 입주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프레임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은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빈 땅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의 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도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서울은 어쨌든 연간 아파트 한 뭐 4만 가구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급량이 크게 변동되는 곳은 서울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변동되는데 그동안은 경기도의 변동폭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한 5년 정도를 보면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뭐 수도권 전체 아파트 공급이 한 10만 가구 수준이었다면은 2018년, 19년도에는 거의 20만 가구 수준. 올해는 19년도에는 한 17만 5천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여파 때문에 결국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그동안 물량이 많이 늘어났던 결국 경기, 인천권이 물량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 인천이 힘들긴 하지만은 최근의 변화를 보면 그 단초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뭐 거래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의외로 9.13 대책 이후 한 6개월 정도 통계를 내보면 서울보다는 경기가 약간이지만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그런 단초 또 인천이 오히려 경기도보다 또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더 그 진폭이 커진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한 430만 세대 이 중에서 실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그 세대가 많이 있죠. 뭐 제가 볼 땐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주택 구입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10% 정도, 한 40여만 가구 정도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0여만 세대가 마지막에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이번 상승장의 끝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 40여만 세대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청약 가점제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분양가도 규제해주고, 얼마든지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청약에 성공하는 분들은 한 뭐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만 성공하고 거의 8, 90%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40만 가구가 그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수요임에도 뭐 청약에 대한 꿈이나 또는 나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의 그 지금 구매를 미루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10에서 15%한 3, 4만 가구 정도만 4, 5만 가구 4, 5만 가구 정도만 실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이제 85% 90%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결국 이제 당첨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 어느 순간 주택을 구입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구축을 구축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구입하게 될 구축이 어디일 거냐는 거죠. 아, 그래서 경기도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런 상태로 진행되다 보면은 물론 개중에서 아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아마 대다수는 서울 주택 구입이 어려울 겁니다. 서울이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정말 만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중위 가격이 6억 5천 정도라고 하니 평균 가격. 그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약간 뭐 6억, 8억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결국 어느 순간인가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경기 인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제 뭐 2001, 2, 3에 집값이 오르고 쉬었다가 2005, 6, 7에 다시 집값이 오르는데 2005, 6, 7년도에 이제 집값이 오를 때 그때 서울도 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서울에서 결국은 구입을 못하고 떠밀려서 외곽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외곽으로 엑소더스 하는 그런 세대가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엑소더스 보여지거든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거 뭐 예. 13년 전세 엑소더스 뭐 주거 엑소더스 주택 시장에서 왜 그런 멋진 말이 등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곽 대표님 의견은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라는 게 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너무 고가이다 보니 이제까지 집을 못 구매하셨던 그러니까 약 40만 가구 중에 청약이 한 10에서 15% 나머지 85에서 90% 분들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컨디션들 때문에 경기 인천을 택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서울하고 접경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뭐 서울이기 때문에 더 비싸고 뭐 경기도이기 때문에 더 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곳이 먼저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넓잖아요. 천차만별이죠.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요? 뭐 3년 후에 오를 아파트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한번 찍어드렸는데 저는 이번 상승장의 패턴이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뿐이 없는 패턴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뭐 정책도 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제가 5월경에 태풍 전야 서울 아파트를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무게 중심이 서울에 인접한 외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더 멀리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왜 그렇게 갈 수뿐이 없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공급에 애로가 생기면은 이제 전세값이 오르게 되고요. 그렇죠. 그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세하고 매매가가 붙어 있는 지역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럼 가격은 또 상승한다고 얘기가 또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 대표님은 무주택자나 실지 그 주택을 구매하실 분들은 서울, 인접, 경기도 뭐 이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한 분들은 더 많이 다시니까 본인들이 더 잘 느끼시겠죠.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조금 더 떨어지면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때까지 무주택자로 지내셨을 텐데
요즘 뭐 교통망이 원체 잘 돼 있으니까 얘기하셨던 거 뭐 환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하면 수도권 쪽에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쪽에 환경이 좋은 곳에 눈을 돌려봐라라고 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예. 주로 이제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저가주택 네, 맞습니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거기 저가주택 수요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쪽으로 지원한 결과가 네. 시장 기능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은 저가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맞습니다.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든지 계속 같은 얘기예요. 3년 뒤에 오를 아파트 지역 얘기 때도 그렇고 폭풍 전야도 그렇고 모든 이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의 순기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그러니까 뭐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자꾸 나다 보니 정부에서 의도한 다른 곳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형상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긴 걸 또 잡겠다고 또 잡고 이제 지금 이런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결말이 보이세요? 그 좀 빨리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고집이 세서 잘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는 또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외곽 지역에 주목해야 할 이유, 뭐 변동, 오늘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촬영하는 그 PD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곽 대표님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90년대부터 아파트 시장에 전념했던 전문가고, PD가 이 앞에 있으니까 제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분이 가진 경험이나 경험치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쭉 이어오는 경험치가 있고 통계가 있지만 이게 갑자기 뭐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종래에 가서는 또 회귀한다는 거죠. 그 평균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일정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곽장석 대표님의 경험은 저희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창석 대표님과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